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정보론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각 챕터를 설명하기 전에 직업정보론에 대한 좀 특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직업정보론 같은 과목은요, 원래 이제 원본이 존재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출판사의 책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결국에 이제 공공에서 만들어낸 자료들 또는 문서들, 그리고 공공에 있는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드래그해서 똑같이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푼다든지 내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업정보론의 이제 그 챕터는 각 4가지 챕터로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 그리고 직업 관련 정보에 의해, 그리고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으로 구분되는데, 결국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직업상담사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직업정보를 중점적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즉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만드는 문서들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를 공부하는 게 1과 2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3과 4도 그런 게 포함되지만 1과 2에 그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우리가 다루는 직업정보의 제공 파트는 주로 정부기관 중에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자료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산업 분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표준화된 자료들을 보기도 하면서 또 어떤 것도 본다? 그렇죠.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넷도 보고, 여러분 시험 응시할 때 큐넷 있죠? 큐넷도 공공직업정보예요. 그래서 큐넷이라든지 HRD넷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웹사이트, 그리고 국가의 정책들을 공부하는 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 다 했으면 이런 걸 관리하고 수집하고 또 관리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됐는지 이런 통계에 대한 어떤 계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팁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자, 출제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3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3번은 많이 나오는 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여러 번, 그러니까 빈출이라고 해요. 5번, 6번 이상 반복해서 출제된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1과 2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거의 매년 나오는 것도 있고요. 7번, 8번, 10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반드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딱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출제 비중이 그나마 높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직업정보로는 사실 양도 방대하고 또 어디서 나올지 이제 모르는 분야도 있지만 항상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직업정보론이다. 또 직업정보론은 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꼬아서 내질 않아요. 원본 그대로 냅니다. 따라서 알면 맞히는 거, 모르면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알아도 틀리는 경우가 있죠. 헷갈려서. 근데 정보론은 절대 노력한 자에게 배신을 두지 않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환멘토 믿고요. 여러분 잘 따라오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